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2022년 9월 2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체크포인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5%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은 종목별로 거의 마이너스 5%에서 10% 이상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울한 하루였었고요. 2022년 증시가 지금 내내 사실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소위 말하는 개인 큰손분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분들, 주변의 증권사 PB분들 여럿 만나고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낫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역사적으로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금리는 분명 올릴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랑 비교했을 때 금리를 이 정도 속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가 가장 최악이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대부분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지금 시간을 많이들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달, 다다음 달 또는 내년, 내후년 바라보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이 기업의 어떤 산업적인 가치, 기업의 어떤 사업적 가치들 이런 걸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도 또는 떨어지는 시기에도 꾸준히 사업을 해왔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 거고요. 그래서 주가, 이 가격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꼭 기업 가치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는 한화솔루션이 지난 9월 23일에 장 종료된 이후 총 7건의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공시 내용은 바로 회사 분할과 관련된 결정된 공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하나솔루션이 지금 시점에서 왜 회사 분할을 결정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초점을 두시고 이 공시 내용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팩트부터 체크를 하시면 인적 분할해가지고 한화 갤러리아를 설립을 합니다. 인적 분할해가지고 한화 첨단 소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따로 떼내려고 제가 볼 때 설립하는 거고요. 요 한화 첨단 소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하기 전에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700억 정도 주식 공개 매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우리가 주식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대략 5만 1,000원, 우선주는 47,669원에 보유하실 분들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공개 매수해 주는 거니까 이때 반대하시는 분들 매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한 다음 그다음 하나솔루션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 하나큐셀,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케미컬, 기초 소재 사업, 그리고 전자 소재나 소탱크 요 세 가지 사업만 이제 남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큰 틀에서는 에너지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 내용으로 구조를 단순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볼 땐 가장 핵심입니다. 요새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광이 새로운 성장 어떤 주도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은 지난 10년 전에도 성장 산업이었고 재생에너지의 대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대보다 많이 못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이제 무언가 기회가 왔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화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구조 재편은 결국 3세 승계 작업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한화 김승현 회장이 결국 삼남에게 각각의 사업을 물려줘야 이제 할 시기들이 왔고 미리 좀 준비해야 될 시기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태양광, 방산, 화학 이런 걸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남은 한화생명을 비롯한 금융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하나호텔 등 유통 부문을 이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계 작업을 좀 간편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업을 쪼개고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투자 기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에 결국 우리는 더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화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것들은 확실히 분리하고 집중할 것들은 집중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들, 사업적인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가져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23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었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요거 좀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요걸 좀 면제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상장사 자사주를 취득할 때 한도를 일단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대를 좀 해줬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큰 틀에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3개월 연장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증시 반대 매매가 또다시 증시 하락을 만들고 그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요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반대 매매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좀 잘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 상장사 지금 자사주 매입이 거의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자사주 취득한다고 공시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자사주 취득을 한다. 공시하고 나서 하루에 50억치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상장사는 없습니다. 이 회사들이 통상 저점에서 꾸준히 자사주를 늘려가는 경우들은 있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 강도를 높여서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사실 증시 안정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런 거는 사실은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 페이퍼 상으로만 진행하는 어떤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좀 더 확실한
증시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시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발전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같이 드려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LX 세미콘이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했었고 여기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코스피로 이전 상장 승인을 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LX 세미콘은 LX 그룹 자체가 작년에 LG로부터 분리가 되었고요. 이 자회사를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승계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도 지금 구본준 LX 그룹 회장이 아직은 뭐 70대 초반이시라 뭐 완벽하게 경영권에 손을 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경영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데 장남인 구영모 전무에게 지금 승계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구영모 전무가 9월에 장내에서 5만 주 이상 주식을 매입을 하면서 지분율이 11.81%까지 증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경영권은 다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LX 세미콘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남인 구영모 전무가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 지분을 어느 정도 늘린 상태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지주회사의 어떤 체제로 가려는 움직임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새 제가 저평가 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라 말씀드리는데 사실 LX 세미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지 실리콘 웍스일 당시부터 저평가된 가치주로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있던 기업이었는데 그때는 뭐 PER 8배, 10배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4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여유 현금이 있다면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돌아서게 되면 제 가치를 평가받을 때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제가 빅슬론이라는 기업 추천을 드렸는데 산업용 프린터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장이라든지 또는 뭐 커피숍 이런 데 가 보시면은 영수증을 뭐 출력서 받는다든지 또는 커피를 시키면은 내가 주문한 그 제품이나 음식에 라벨이 붙어서 나옵니다. 요런 라벨들을 출력할 때 쓰는 제품들 이게 다 산업용 프린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빅솔론이고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을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올해 매출액이 1,400억에 영업이익 3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계산해 봤더니 PER이 한 7.6배 정도이고요. 적정 PER은 10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로 대략 한 1,900원 정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업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2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좀 잘 기다리시고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